미국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50만 회를 할 수 있는 불량의 진단키트를 확보했다고 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한국인 유미 호건 여사가 아니라 한국 사위로 불린다. 이번 구매 과정에서도 유미 호건 여사가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스는 이날 메릴랜드주가 한국의 진단키트 공급자들과 협상을 벌여 토요일인 지난 18일 50만 회의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공수했다고 보도했다. 진단키트는 대한항공기에 실려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호건 주지사 내외와 당국자들이 공항에 나가 맞았다고 한다.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유미 호건 여사가 한밤중에 전화통화를 하며 역할을 했다고 AIT는 보도했다.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한밤중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러 한국 회사들이 검토되다가 결국 렉지노믹스사와 성사됐다고 AIT는 덧붙였다. 호건 주지사는 AIT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검사의 부족이라며 검사를 늘리지 않고는 우리의 주들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운이 좋게도 우리는 한국과 아주 튼튼한 관계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하지만 이렇게 힘들 필요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호건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공항에 나갔던 사진을 올리며 이국제 협력의 각 부분은 전례가 없으며 놀라운 협력이 이루어졌다면서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데 대해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키트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지사들의 경제정상화 결단을 압박하는 한편 주별로 알아서 진단키트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재촉해왔다. 호건 주지사는 CNN 방송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워왔다. 메릴랜드주가 공수한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미식품의약국 등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메릴랜드주 각지에 설치된 진단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다. 메릴랜드주는 지금까지 7만 1,5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500여 명의 사망자와 약 1만 4천 건의 감염 사례가 나온 상태라고 AIT는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50만 회의 테스트가 신속히 환자를 가려내는 메릴랜드주의 능력을 극적으로 늘리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계 아내의 중재로 한국에서 대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를 구매하며 한국 사위라는 별칭을 얻은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MSNBC, ABC, 폭스뉴스에 연달아 출연해 한국산 진단키트 구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검사 역량 확보에 집중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이민 중단 명령을 놓고는 이민 1세대인 아내 덕분에 메릴랜드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붕괴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합된 메시지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호건 주지사는 21일 MS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모닝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주지사들을 향해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다. 호건 주지사는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선에 서 있다며 우리는 일을 해내야 했고 결국 해냈다고 진단키트 확보에 성공했음을 강조했다. 호건 주지사는 그런데 비난을 받았다. 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비난에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호건 주지사의 한국산 진단키트 구매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먼저 연락을 했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위치한 연방정부의 연구실 목록을 보여주며 호건 주지사가 이 같은 정보를 잘 숙지하고 있었다면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ABC 방송의 더 뷰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메릴랜드주의 연방연구소 목록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하지만 문제는 진단키트의 개수였다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우리의 논의는 진단키트에 대한 것이었지 연구실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혼돈을 겪은 듯 보인다고 했다. 그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흥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스스로 코로나19 검사를 해내기 위한 큰 성공을 거뒀다며 그게 바로 대통령이 주지사들의 요구한 내용이라고 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호건 주지사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60일간 이민을 중단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진짜 벌어진 일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인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미국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쓴 것에 대해 대통령의 트윗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또 내 아내는 한국에서 온 이민 1세대인데 그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50만 건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 주의 이민자들을 가리키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병원, 의료 시스템에서 일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봉쇄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뒤가 맞지 않은 메시지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규제를 해제하겠다며 3단계 정상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주지사들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7일께 직장 복귀와 자가격리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두둔하며 미시간을 해방하라, 미네소타를 해방하라, 버지니아를 해방하라 등 트위터를 게시했다고 언급하며 나는 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우리 주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부추긴 여러 주들은 여전히 14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들이 자신의 연방 정책을 위반하라고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한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에서 진단키트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며 최소 106개국이 한국에서 키트를 조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나돌루 통신은 한국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브라질에 1920만 달러 규모의 키트를 수출했다며 브라질이 수출 대상국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했다. 통신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나라는 각각 미국과 이탈리아였다고 소개했다. 숨죽였던 바이든의 트럼프 공격. 중국 책임론? 처음엔 왜 믿었나? 악시오스, 더 힐 등 미 언론은 바이든 선거 캠프가 최근 사신을 여론전 키워드로 잡았다며 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사신은 중국 정부, 은폐, 혼돈, 기업 편애를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에 크게 실패했음을 부각하고 미국 시민들의 엄청난 고통에 그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시작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초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지만 혼란을 거듭하다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 결과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최근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중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국내 여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의 초기 대처 실패에 더 초점을 맞췄다. 중국 상황이 심각했을 당시 트럼프는 미국에선 전염병 확산이 없을 것이란 말만 거듭했고, 심지어 중국 정부의 주장을 믿고 그 대응을 칭찬하기까지 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전염병 대처를 잘한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다. 국민인 한국이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하는 동안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믿었다는 얘기다. 이런 잘못된 대처로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미국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최악의 실업률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해온 트럼프를 향한 직격탄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3월 3일 미국 14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진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위기관리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려 안간 힘을 썼지만 미 언론의 관심에서 밀려났다. 선거 유세와 경선 일정이 줄줄이 밀린 탓이다.